마시면 커피 맛이 나는데 커피가 아니다? 국내 최초, 세계 최초 대체커피 브랜드 매장 산스커피를 탄생시킨 김경훈 대표님을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중앙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현재 학교에서 카페 브랜드를 창업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대체커피 브랜드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대체커피 브랜드 시초인 산스와 이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산스는 국내 최초로 이제 대체커피 브랜드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한 5개 정도 대체커피 스타트업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매장을 실제로 낸 스타트업은 없어서 저희가 세계 최초로 실제 매장을 카페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대체커피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을 처음에 이제 정할 때 되게 여러 가지 후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름을 정할 때 이제 브랜딩의 측면에서 대체커피가 원두를 안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없다라는 키워드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었고, 원두를 안 쓰기도 하지만 원두도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카페인도 없고 커피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없고 여러 가지가 없을 수 있어서 없다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보겠다 생각을 했고, 대표님이 카페의 이름을 산스로 짓게 된 이유는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럽 대륙 전체가 술렁이는데요. 그 이유는 1806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대륙 봉쇄령을 선포한 것이죠. 무역이 차단되자 유럽 전역으로 들어오던 커피의 수입이 단숨에 끊겨버리게 된 것입니다. 커피가 사라지자 사람들은 당황했고 커피를 마실 수 없음에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싶었던 것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였죠. 이후에 나폴레옹이 황실 요리사들을 불러 커피의 대체제를 내어오거라 라고 한 것이 대체커피의 시초입니다. 이처럼 프랑스가 대체커피의 시작이었기에 대표님께서는 없다라는 의미를 가진 수많은 단어 중 산스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로고의 빈틈에도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산스빛에 저희는 이제 로고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는데, 이 구멍을 뚫은 이유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없다라는 측면이라서 뭔가 산세리프에서 더 나아가서 뭔가를 없애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없앨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찰나에 이제 뉴욕 대공황이라고 혹시 아세요? 예전에 이제 뉴욕에 이제 경제 대공황이 왔던 적이 있는데, 경제 대공황이 오니까 출판사들이 잉크값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근데 잉크값을 아끼려고 그 당시에 실제 책을 출판할 때 일부러 글씨들을 이렇게 지워서 출판을 했었어요. 왜냐면 사람이 글씨가 어느 정도 지워져 있어도 인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출판사들은 비용을 아끼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커피를 안 씀으로써 어떤 커피 가격도 아낄 수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의 사이드 이펙트들을 이제 없앨 수 있다 보니까 마찬가지 측면에서 이제 선세리프를 한 단계 나아가서 이렇게 폰트를 없애는 것까지. 제가 이런 디자인 브랜딩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이런 컬러 같은 걸 정할 때도 조금 또 의미를 또 부여하고 싶었어요. 근데 모든 컬러가 다 헥스 코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샵 이제 6자리의 숫자나 알파벳을 치면은 컬러가 나와요. 근데 그 C0FF2라고 치면은 나오는 색깔이 저희 산스에서 지금 쓰고 있는 민트 컬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가 기존에 없었던 커피니까 어떻게 보면 상상 속에 있던 커피를 구현해낸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런 갈색이나 이런 색을 최대한 배제하고 싶었고, 오히려 세상에 없던 커피 컬러를 써보자 해가지고 헥스코드 C0FF2를 저희 메인 컬러로 쓰고 있어요. 저희가 그리고 이제 산스 C0FF2 헥스코드 말고 또 쓰고 있는 브랜드 컬러가 트랜스퍼런시 그리드예요. 그게 뭐냐면 포토샵에서 모든 레이어 다 없애면 나오는 그 격자무늬 있죠. 그것도 저희의 이제 아이덴티티를 쓰고 있는데, 저희가 그거는 말 그대로 사실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포토샵에서 사람들한테 안 보여지는 말 그대로 정말 우회 공간을 뜻하는 거라서 이제 브랜딩에서 정말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잘 안 보여지는 요소들을 다 그걸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컵을 저희가 2개를 포개서 드리는데 안쪽 컵은 무조건 트랜스퍼런시 그리드 컵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이나 주방 같은 이제 소비자 중심적이지 않은 공간들은 일부러 타일을 다 트랜스퍼런시 그리드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선은 되게 신기하다는 반응들이 많으신데요. 저희가 지금 매장을 메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이게 대체 커피다라는 걸 그렇게 막 내세우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메뉴들도 뭐 아메리카노, 라떼, 기존의 커피 산업에서 불리던 이름들을 그냥 다 쓰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거를 너무 뭔가 여기에 의무부여를 하고 먹는 거는 원치 않거든요. 뭔가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뭐 음료를 마시거나 할 때 너무 많은 생각을 갖고 먹게 되면 좀 불편하기도 하고 네, 편견도 생기고 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막 파인다이닝 같은 데 가면 괜히 막 내가 평소에 먹던 대로 못 먹고 뭔가 더 불편하게 먹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조금 더 이거를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먹을 수 있게 하자가 저의 목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뉴판이나 아니면 여기 인테리어 같은 것도 일부러 아무 액자나 이런 것들 안 걸어놨어요. 걸게 되면은 너무 저희의 이런 걸 알리게 될까봐. 그래서 이런 어떤 세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일부러 넣지 않고 아무 선입견 없이 이거를 먹을 수 있게 하자라는 포인트 안에서 다 진행했던 거예요. 단골 고객층은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어떤 카페인 취약계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산부라던가 아니면 이제 좀 40, 50대 이상은 카페인을 마시면 잠이 못 주는 지잖아요. 이런 분들이 주 고객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20, 30대에서 먼저 이제 반응이 있었고, 그리고 오히려 한국인들보다도 외국 분들이 훨씬 더 반응이 빨랐어요. 특히 이제 저희가 카페를 오픈하고 처음에는 홍보를 안 하고 저희도 이 안에 모든 프로토콜을 세팅하는 기간을 한 2달 정도 가졌는데, 그때 미국 그 남자분, 20대 남자분이 오셨는데 오시군 다음에 매일 오시는 거예요. 이 동네 사시나봐요. 그래서 매일매일 오셔가지고 커피를 드시면서 여기서 체크때 가셨는데 나중에 유명해지니까 막 와서 나만의 공간이 막 훼손됐어 말을 너무 슬퍼하시더라고요. 되게 신기했던 거는 저희가 이제 그 세계 최초다 보니까 뉴스에서 취재를 되게 많이 해주셨었어요. 그리고 그걸 보시고 되게 엄마 아빠가 아기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기들한테 커피를 먹여보면서 약간 뭔가 이건 대체 커피고 원래 엄마 아빠가 먹던 거고 너네한테 못 먹게 했지만 이거는 먹어도 돼 이러면서 막 여기서 이제 약간 현장 체험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작년 1월 성수에서 산스 팝업이 열렸습니다. 특이한 방식으로 화제가 되었는데요. 바로 스타벅스의 로고와 컬러, 그리고 컷까지 동일하게 패러디를 해서 산스의 대체 커피를 무료로 시음하는 팝업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대표님께 여쭤봤는데요. 스타벅스 컬러 로고를 그냥 스포이드를 찍어서 그냥 만든 팝업이었고, 그 팝업을 저희가 진행했던 이유는 이제 개발 기간이 끝나고 처음으로 이거를 대중들한테 테스트를 해보자라는 팝업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가설을 세워야 되잖아요. 저희 가설은 이거를 대중들이 선입견 없이 먹었을 때 커피가 아닌 걸 알까가 주제였어요. 저희가 뭔가 이건 커피가 아니에요라는 말을 써도 안 되고, 그리고 이건 커피요란 말을 써도 그것도 사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프리드링크 드시고 가세요 라고만 했을 때 이거를 최대한 이 선입견을 어떻게 하면 배제할 수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을 했고, 스타벅스 컬러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컬러니까 차라리 스타벅스 컬러를 다 이제 둘러내면은 이제 사람들이 스타벅스네 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당연히 커피라고 생각하고 먹겠구나. 그랬을 때 얘 이상해요. 이건 커피가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가 저희의 실험을 해보고 싶었던 주제라서 일부러 스타벅스를 다 사용했고, 스타벅스 앞치마들도 다 저희가 입었었어요. 근데 이제 스타벅스가 아니니까 여기다 다 나시라는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저희가 그때 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12시간 만에 스타벅스에서 저희가 소송이 걸렸습니다. 아 정말요? 네, 김현장에서 바로 날라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김현장에서 너는 스타벅스의 상표권을 신뢰했으니까 소송이 날라오셔가지고 저희 소송장을 한 12페이지를 받았는데 그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과적으로는 잘 얘기해서 이런 실험이었다 이거 잘 끝냈고, 나중에 저희의 목표는 미국에다가 이제 그 2호점을 내는 거거든요. 정식 플래그십 스토어를 내는 건데 그때 저는 그 소송장을 걸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 팝업에서 이제 고객들은 이제 어떤 반응을 하는 거예요? 고객들은 당연히 이제 저희가 스타벅스를 패러디했으니까 스타벅스인 줄 알고 드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스타벅스가 아닌가? 뭐지? 그것도 그냥 커피 브랜드인가? 라는 분들도 있었고,
뭐 이게 뭔가 지금 촬영 중인가 사회 실험인가 약간 이러면서 드시는 분들도 있었고, 네. 근데 어쨌든 그 범주가 다 어쨌든 커피라는 틀 안에서 이제 받아들이면서 접근을 했었기 때문에 좀 재밌었다. 제가 창업을 하던 2019년 그 당시에 커피 가격이 그 당시에 되게 많이 올랐고, 처음으로 논문들에서 커피가 멸종할 수 있다라는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어쨌든 커피라는 거는 우리가 뭐 음료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툴이잖아요. 뭐 소개팅을 하거나 친구들이랑 수다를 떨거나 모든 것들이 대부분 그냥 카페에서 이루어지는데, 이제 미래의 라이프 스타일을 생각했을 때도 결과적으로는 이런 카페라는 커뮤니케이션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이 카페라는 공간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커피의 어떤 대체제, 버터로 친 마가린 같은 대체제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시대적인 흐름으로서 대체 커피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 커피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예요. 우리가 지금이야 저가 커피들이 우리나라에서 트렌드를 갖고 있지만, 이 저가 커피 시장도 원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가격을 계속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시대가 온다면 결과적으로는 대체 커피 브랜드가 많아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진출이 저의 제일 큰 목표입니다. 네, 미국에서 지금 여기 익선동 같은 첫 번째 매장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이런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게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에서도 뭐 월마트나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로 쭉쭉쭉 뻗어나가는 게 저희 두 번째 목표입니다. 저희 알트커피의 로고와 캐릭터, 컬러에 대해 설명을 하고 알트커피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대표님의 간단한 의견도 들어봤는데요. 워낙 디자인에 관심이 많으시기도 하고 실제로 창업에 성공하신 CEO 분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저희에게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산스커피, 저희가 안 먹어볼 순 없겠죠? 저희도 맛을 봤는데요. 아메리카노는 아쉽게 품절이 되어서 라떼를 포함한 최대한 다양한 메뉴를 맛보며 총 38,800원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냥 라떼를 시켰고요. 저는 오틀리 라떼. 왜 듣고 있어? 커피 맛이 나네. 되게 달콤하고 약간 카페 모카? 초콜릿 향도 좀 나고. 아메리카노 한번 시켜봤으면 좋았을 텐데. 진짜 커피 오틀리네? 오틀리도 한번 표현해주세요. 커피 맛이야. 딱 말고. 아, 뭔가 그 약간 저지방 그런 커피 우유? 건강한 커피 우유. 그리고 심지어 오틀리 우유라서 한번 먹어볼게. 어때? 맛이 달라요? 맛이 달라. 약간 더 곡물 맛이 좀 있지. 근데 아마 라떼라서 그 우유 쓰는 게 그것 때문에 국물 맛 나는 느낌이 정말 이거 같은데? 이거는 좀 더 단 느낌이고 이거는 더 가볍고 달지 않은 이거 먹어봐. 지금 이거 먹어봐요. 아, 이거 크림이 우리 막 추잡스럽게 막 서로 거 막. 근데 이건 리뷰기 때문에 이해해주세요. 저희의 평가는 커피에선 고소한 맛이 강하게 느껴졌으며 텁텁한 뒷느낌이 적고 맑은 커피 맛이었습니다. 라떼류 같은 경우엔 일반 커피와 큰 차이가 없는 맛이었으며 티라미수는 무가당 디저트인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맛있었는데요. 그렇게 저희는 티라미수를 강추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고 대체커피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꼭 산스커피에서 커피와 티라미수를 함께 즐겨보세요.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대체 커피의 맛이 어떨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다가오는 여름 GSH보와 산스커피의 콜라보 상품이 출시 예정이라니 여러분들도 한 번쯤 꼭 드셔보세요. 인터뷰 허가및 도움 주신 김병훈 대표님 외 산스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바이바이.